오늘은 이슬람의 확산과 그 다음에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징조, 그 하나를 이제 들라고 이야기하면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과거에는 이슬람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세상이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슬람 난민이 생기면서 온 세상에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향들 이런 걸 보면서 이슬람의 확산, 그 다음에 테러, 그 다음에 난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핵무기 이걸 이제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에 이제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 시리아, 그 시리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그 이슬람 난민 사태가 이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민족이 여기 아주 심각하게 아주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이 두 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란 핵무기 지금 공급해주고 있고, 시리아 이 사람들 난민들 만들고 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쓰고 하는 거 이거 다 북한에서 지금 대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우리 한민족 이 민족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여튼 어쨌든 저 공산주의 하는 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튼 한국 민족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슬람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악의 축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한에서는 특별하게 그 이슬람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정말 무관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뭐 할랄 음식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든지, 요 근래에 정말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말 그대로 제주도 예멘 난민, 이 난민을 수용해야 되냐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무슬림 혐오 현상도 생기고 또 청원이 폭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말 바로 이슬람적 난민 문제, 예수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저 이슬람적 문제가 우리 이 한반도에까지 지금 상륙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먼저 난민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1951년도에 유엔에서 난민이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난민은 영어로 refuge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난민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6.25 사변 땐 피난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피난민이 난민입니다. 그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인종, 종교, 민족, 신분, 정치적 의견 등 이런 것들이 5가지 이유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난민이라고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난민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거 베트남 보트피플이라고 그래요. 공산당에 의해서 이 월남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도저히 이 공산치하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트를 타고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도망한 거 아시죠? 이때 우리가 처음 난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난민. 근데 이거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1950년에 피난민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 저 북한 공산 집단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배에다가 실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미군들이 모든 물자, 무기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난민들 철수시키는 흥남 철수작전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때 이제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이 난민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민이라는 거, 피난민, 난민 이게 다 같다는 거.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냐? 옛날엔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는 거다. 자, 이러한 그 난민이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 근래 난민은 꼭 그런 게 이제 아닌 거예요. 현재 난민은 어떠한 그 일시적인 정치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난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있는데 국가의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만성적인 사회 혼란, 그 다음에 구조적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리아,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해요. 다 누구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전체주의 국가고 여기 이슬람 국가도 전체주의 국가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국가, 이런 국가에서 난민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 혁명 이래 난민 수가 6년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 우리가 난민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뭐 베트남 무슨 난민이니 뭐 북한 이런 난민 이런 거 지금 그런 난민이 아니라 지금 난민 이야기하면 거의 온 세상이 다 이슬람 난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 국경에 이렇게 서갖고 여기 경찰이 지금 막고 있고 이 사람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지금 유럽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발생국에서는 독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파 간 내전이 이제 지속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슬람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IS 우리는 보통 IS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은 IS라고 하는 그런 단지 이슬람 국가 이런 극단주의 폭력 조직이 득세를 하면서 수많은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난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엔에서 하루를 난민의 날로 정해야 되겠다. 그게 언제냐면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을 전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난민의 날 이 통계를 가서 보면 계속해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지금 난민이 얼마냐 하면 근한 7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난민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70억인데 70억의 1%가 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난민이 1%.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 난민보다 훨씬 더 많다. 특별히 이 모든 난민 중에 3분의 2가 다 어디에서 와요? 중동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슬람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남미 좌파 국가에서 난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생기냐? 이슬람 국가, 좌파 국가들. 여러분 베네수엘라니 어떻게 해요? 돈 있고 뭐 이렇게 한 사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를 다 죽이고 없애고 빼앗기 때문에 다 어떻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경화되거나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되거나 해서 이게 국가 전체 시스템이 이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 집단주의 그런 형격을 띠게 되면 그러면 난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난민이 지금 다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자, 그래서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이제 이슬람 이쪽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니까 그 국경을 타고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지중해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럽 땅에 발을 하나 이제 걸치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난민들의 이유를 이제 가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겠냐. 세계 경제 포럼이 2016년 12월 그리스와 터키에 머물고 있는 난민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유럽으로 꼭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가장 큰 이유는 유럽으로 가야 생활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생활 조건. 다시 말해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유럽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이 정해놓은 난민이라는 그 기준에 맞질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 난민의 73%, 터키 난민의 53%가 어디 가길 원하냐? 독일이나 스웨덴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난민으로 이걸 실제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조건을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한 건 이민이지 사실은 그건 난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민이 되려면 이민 조건을 맞춰야 이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건데 이름을 난민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없고 또 중간에 중국이 있어서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못 오는데 지금 배 타고 걸어서 그냥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유럽이 난민 문제 때문에 유럽은 지금 두 가지 때문에 거의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하다가 지금 망하게 됐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 난민 이거 받아들여서 사회에 이 혼란이 가중이 되고 해서 이게 사회가 그냥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지금 이 곤두박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리아 이런 난민 발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온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또 특별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뭐 중동도 차지하고 아프리카도 차지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식민지 해갖고 많이 약탈을 했잖아요.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들 못 살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거 그것도 좀 이렇게 회복할 겸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온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받아들였어요. 또 받아들이고 자기네 나라에 부족한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양사라든지 건설 노동자라든지 이거 유럽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난민들 데려다가 좀 일을 시키고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3D 직종 그렇죠? 이런 거 사람들 좀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서로 윈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15년부터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말 그대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는 2011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 지금 여기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시리아 난민 캠프인데 어디에 있는 거냐? 레바논, 시리아 옆에 레바논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난민 캠프를 지금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난민이 얼마가 발생해? 600만 명이 발생한 거예요. 600만 명. 그 한 나라에서. 그래서 내전 초기에 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화학 가스 갖다 사람 죽이고 막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면서 레바논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 위에 터키로 넘어가고 그리스로 이렇게 해서 이 유럽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생계형 난민의 이제 쓰나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냐?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사드입니다. 시리아 대통령. 600만 명을 난민을 만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화학가스 이런 거 해서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와주냐?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을 화학가스로 죽여버리니까 이 옆에 있는 건 자기 형을 화학가스로 가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태도라는 걸 저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란 핵무기 도와줘서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는 거에 지금 북한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이 시리아 난민 이렇게 해갖고 온 세상 지금 이슬람화 하는데 지금 제일 앞장서는 게 이게 지금 누구의 무기 가지고 이게 김정은이 체제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인정을 발휘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을 했는데 특별히 어디가 가장 많이 수용했냐? 독일이 가장 많이 수용을 했어요. 독일이 수용을 누가 했어요? 메르켈 총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도 수용할 때 이 감성이 작용을 한 거예요. 194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나치 캠프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정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100만 명 이상 이렇게 해갖고 난민을 다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자기가 생각한 건 영 반대 방향으로 그냥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지금 인상이 이상하죠? 예,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저렇게 실제 메르켈의 인상이 전체 독일의 인상이에요,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게 다 이슬람 난민 때문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16년 쾰른에서 난민들 폭동이 일어나갖고 여성 아주 집단 이런 성폭행하고 2017년 18살 난 소녀를 이게 토막 살해 이거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들어오면은 잘 적응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서 정말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남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가는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딱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는 오직 이슬람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디모크라시,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린 그냥 we want just Islam. 이슬람을 이 나라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이 대다수가 이제 천주교 국가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어쨌든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데서 나라들이 한 2000년씩 이렇게 존속이 됐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 하여튼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안 된다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니 이게 문화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국가 안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정체성의 위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없애고 이제부터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테러 일으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정체성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럽에는 아주 이슬람 포비아, 하여튼 이슬람 사람들에는 공포, 특히 여인들 강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강간 문제가 이게 아주 전 유럽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여기도 이제 스웨덴 이런 문제인데 가는 데마다 이제 강간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치안 유지가 이제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나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영국이 우린 더 이상 유럽연합에서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소위 얘기하는 브렉시트를 하게 된 거예요. 브렉시트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독일이 뭘 얘기했냐? 이 수많은 난민이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서로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국에 지금 뭐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진짜 거의 그냥 무슬림이 장악을 했다고 해도 지금 나쁜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데 지금 독일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는 이거를 다 나눠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영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런던에서는 태어나는 그 신생아들 그 남자아이들의 가장 많은 이름이 무함마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유럽연합을 나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브렉시트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이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극우 파퓰리즘 정당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힘이 없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내걸면은 그러면 많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만 내걸면은 그러면 정당이 막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인기도가 뭐 한 8% 9% 하다가 이렇게 이슬람 안 된다 그러니까 25%씩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런 가운데 그 여파가 이제 유럽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딜 가겠어요? 미국을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잽싸하게 알아차리고, 그러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딱 만들고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공약을 했잖아요. 뭘 했어요?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한다.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몇 개 이슬람 국가 다 정해놓고 어떻게 여행,
금지법 그 서명을 해서 못 들어온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 한 6년, 7년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겪은 거 다 보고는 우리가 왜 저런 전철을 밟아야 되냐. 이렇게 해서 아예 국경을 딱 폐쇄를 이제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 난민,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난민의 그런 그 현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제주도로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예멘 난민 519명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이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주도에만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지금 밖으로 출도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제주도 사람들이 엄청 어려운데 그게 여기 제주도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또 뭐라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국가 내에서 제주도에만 두라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은 이슬람 그 집중도가 더 높아지니까 진짜 힘들어지는 거고 내보내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지금 하여튼 이러한 이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난민이 조금씩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519명이 이게 한 번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거의 다 어디예요? 예멘 난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6월 12일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수용 그 거부하는 청원이 올라갔는데 청원 시작 4일 만에 신청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 청원한 이거 페이지를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1951년 아까 말씀드린 유엔 난민 협약에 지금 가입했어요. 근데 그 가입한 나라가 별로 몇 나라가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민은 어쨌든 도와야 될 의무를 지닌 그런 국가고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난민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좀 달리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멘 난민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 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국민의 약 50% 과반수는 이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또 국민의 대다수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난민법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그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이슬람 난민의 특징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장한 청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예멘 난민 여기 왔는데 500명 가운데 91%가 남자예요. 91%가.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민 89.5%가 외출을 자제할 정도로 치안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특히 누구겠어요? 여자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민은 85.7%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90% 이상이 이번 예멘 그 난민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정말 불안감을 가져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멘이 문제인가? 예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예멘이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저쪽 끝에 요르단이라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 녹색으로 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에 나와 있는 나라가 예멘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오만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일야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라비안 나이트. 그렇죠? 이런 거가 나온 나라가 예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슬람 밀도가 어떻게 되냐? 100%가 이슬람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여기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완전 이슬람 사회입니다. 이슬람. 자,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의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알카에다 아시죠? 오사마 빈라덴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알카에다의 전초기지예요. 특히 보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그와 같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의 조상들이 살던 데가 여기 예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하여튼 폭력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부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지금 예멘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에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이게 악질 이런 그 수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풀려났는데 이 수감자들 또 예멘 감옥에서 탈옥한 그런 거물들이 재집결하면서 그래서 여기 알카에다의 이 조직의 이제 부흥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슬람 테러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러면 예멘 중심의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멘 난민이 500명이 넘게 그냥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예멘은 이제 내전이 이제 발생했는데 인구가 2,800만이고 말은 아랍말을 사용합니다. 수도는 산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이고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5.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북예멘, 남예멘 이렇게 이제 돼서 내전이 일어나갖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이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예멘 난민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도 의견이 분분하죠. 의견이 뭐에 따라 분분하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의견이 또 분분한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근데 이제 좌파에 속한 정치인들은 불쌍하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무조건 다 받아. 이게 좌파에 속한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발언이 벌써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로 우리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서울의 한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을 비롯해서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은 그냥 불쌍하니까 다 받아야 된다. 다 받고 문제 생기면 그때 해결하자.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우파 쪽에서는 이거 위험한 문제니까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된다. 그거 하는 거를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덜커덩 받아놓은 다음에 문제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right people이라고 얘기해요. right.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고 이것저것 이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부산에 조경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수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6월 28일 날 의견을 발표했어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국민의 안전과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없다고 하는 그 조건 안에서 난민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경찰청이 3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 그 결과를 보니까 입건된 국제범죄자가 868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범죄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난민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만 할 만한 그런 수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참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권 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가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 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저 남들에게 우리는 인권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덜커덩하고 다 받아놨다가 자국민의 생명 위협이 이게 생기는 이런 일이 되면 이게 무슨 우리 인권을 무시하는 거니까 자국민의 인권을 타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자국인의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이 지금 반난민법을 만들었고 미국이 반이민 행정명령 합법 판결 등을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걸 예시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 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고 부실한 난민 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메르켈도 아주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거 난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못했다고 지금 100만을 받아놓고 이렇게 했으니 이걸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보다 인권 지수가 높은 미국 같은 인권 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 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니라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난민을 저 밖에 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좋고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고 이런 정책, 보수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아주 합당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 유명 그런 그 연예인하고 또 만화가하고 사이 인터넷 설전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 사람은 이제 모르는데 이름이 아마 정우성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뭐 보니까 난민을 온정을 베풀어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한 분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윤서인 작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사람 여러분 미디어 펜에 나오는 미펜툰,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조이라이드 이런 만화 이제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윤튜브가 나왔습니다. 윤서인 해서 윤튜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들이 데리고 살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데리고 들어오느냐. 그렇게 해서 아주 직격탄을 자기가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더라고요. 자기들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갖고 휴대폰으로 쭉쭉 하면서 여러분들 난민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은 참 좋죠.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 옳지 않은 그런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이렇게 해서 둘이 막 이렇게 설전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윤서인 작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난민청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좋은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엔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특별히 이슬람 난민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난민은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민 위험하지 않다. 근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 21일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의 이슬람 난민 인권운동가 여자 이름이 소피아 레슈예요. 나이가 28살인데 그런데 스페인에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죽였냐? 이슬람 난민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걸 무시하고 가서 난민이 또 죽이는 그런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독일의 언론 빌트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또다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참 이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난민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일이 이제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5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KBS,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메이저 언론 거기 가서 보니까 3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이슬람 난민이 12만 7천 명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12만 7천 명, 500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난민 인정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연장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신청하는 순간 6개월가량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 제기와 소송을 하면 최대 수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한국 내에서 직장을 얻어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주도에는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비자가 없이. 근데 이런 사실이 예멘 난민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멘 난민촌에. 이렇게 되니까
예멘 사람 수백 명이 비행기표 하나 이제 구해갖고 그래서 직접 제주도로 지금 날라와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어디로서 들어오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예멘이나 이런 데 다 이슬람 국가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도망을 나올 때 이슬람 국가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문화가 같으니까 살 수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말레이시아로 이제 먼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중동계 난민이 15만 명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같은 그런 그 이슬람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이 허용이 되질 않아요. 때문에 중동계 난민들은 1차로 말레이시아 갔다가 그 다음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나라를 찾아서 딴 데로 직업을 가져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10만 원, 15만 원만 주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여기 제주도로 그냥 날아와서 나라만 오면 그때부터 난민 신청이 가능한 이런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호락호락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이런 난민의 경우 예멘 사람들처럼 예멘 사람만이 아니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이 외국인청 관계자가 직접 날아오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일본 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자, 남의 나라 문제인 줄 알았던 이런 그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특별히 이슬람 이제 난민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유럽처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가 결국은 사회 붕괴를 가져오는 그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을 건지, 아니면 일본처럼 국제기구의 난민 관련 기금을 대폭 내놓되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렇죠? 우리가 그 셋 중 안에 하나를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일본은 난민 신청자가 19,629명 가운데 20명만 난민으로 받아줬어요. 2016년에는 1,901명 신청해서 28명이 난민주의를 거의 안 해주는 거죠. 난민 신청이 늘수록 인정률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유엔 난민기구 등에 1년에 1조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난민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에 살 수 있도록 이런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런 일을 하되 우리나라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더구나 지금 이게 이슬람 난민은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들어오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이걸 빨리 법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개헌하려고 그러다 개헌하지 못했죠. 이번 개헌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이 누리는 그런 모든 거를 주는 그와 같은 그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저지 못하면 그냥 이슬람 떼거지로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첫째, 난민은 거의 100% 이슬람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으니까 난민이 됩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난민이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 하면 죽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이게 세력이 팽창이 되면 그러면 국민이 난민이 되는 거구나. 가난해지는 거구나. 쫓겨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이런 사람들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 2,500만 저 70년 이상 갇혀있는 북한 동포 김정은이를 빨리 치우고 어떻게 하든지 저 북한에 해방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남의 나라 사람만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동포 2,500만 명이 독재자 하나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체제 중에 가장 좋은 체제라는 거. 그러니까 인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가 좀 권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인류 오려고 그래요? 이 체제가 좋으니까 인류 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이거 지난 70년간 지켜주신 이 나라가 지금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는 최고로 좋은 제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고 난민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거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좌파 이런 거 개헌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린 투표로다 이거를 저지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난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약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게 난민의 문제는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있죠. 어디에 있어요? 룻기 이야기가 난민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룻이 모압 민족인데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난민으로 와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난민으로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목사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룻을 받아들인 저 온정 저거 받아들인 것처럼. 근데 또 뭐예요? 모압이, 그게 이슬람이잖아요. 모압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이렇게 룻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교회나 이거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아무 생각 없는 교인들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할 때 받아들였냐. 룻이 이르되, 이제 룻이 뭐라 그래요?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남고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국가에 가서 어머니 나라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그렇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이 조건이 돼야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런 거, 이거 테러나 이런 거 가해갖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고, 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고, 이슬람만 뭐 해서 다른 모든 종교를 탄압하게 하는 그런 일들, 여자들 강간하고, 그래서 좀 몇 명씩 여자들 조사하는 그런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 이런 거 실행하고 하는 그 이슬람 이런 거를 다 유지하고 한다고 하면서 난민이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수용할 수 없는 거다.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 나라의 문화와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전통과 이런 것들 존중할 거를 존중을 하면서 자기네들과 함께 같이 문화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난민이래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유럽이 덜커덩 받아들였다가 지금 완전히 혼동 상태에서 지금 유럽의 전 국가들이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 안 받습니다. 중국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저 이슬람 난민이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냐? 중국 국경이에요. 못 들어오게 지금 다 막아놨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참 이상한 거죠. 다 좌파 국가들, 인권한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게 인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막아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특별히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융화가 안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다른 문화하고 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좌파들의 우상이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 중국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불쌍하고 한 그런 사람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권,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갔으면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렇죠? 난민 협약에 근거해서 돈을 대주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슬람 난민을 무조건 진보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모든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서울시장이? 안 됩니다. 그건 못 져요. 그거 지지 못해요. 당하는 건 누구만 당하는 거예요? 국민만 당하는 거예요. 국민만 당해요. 그분들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래서 역사적 데이터는 뭐냐? 이슬람 난민들 수용하는 국가의 문화에 이런 적응하지 않고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의 모든 걸 무시하고 우리가 최고고 우리 것만 해야 된다고 한 이런 걸 펴는 게 지금 역사의 데이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테러와 강간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그 역사의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등 이렇게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되 들여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제도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미국의 한 연구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간 일했던 자기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좋은 무슬림이라면 좋은 미국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년 살고 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오직 아라비아의 월신인 알라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에 오직 알라입니다.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알라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일은 안 된답니다. 왜 그래요? 무슬림은 오직 자기들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하는 이슬람의 5기둥과 꾸란에만 충성하지 절대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것 여기 참조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화되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위해 꼭 몸을 어디로 돌려요?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거기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이슬람의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친구로 지낼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야 된다. 미국의 멸망을 가르쳐야 된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미국 멸망하는 거,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이건 매일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큰 사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융화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 가정적으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4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또 특별히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를 때리고 매질하도록 꾸란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정당한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적 측면에서도 안 됩니다. 왜? 무슬림은 미국 헌법이 성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내용이 뭐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거기는 뭐야? 독재를 해서 인간을 누르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무함마드 그리고 꾸란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은 동전에도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One nation under one God. 한 하나님이 돼서 한 민족이다. 이런 기체를 가지고 지금 미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한 분인데 꾸란에 나오는 그 알라는 이렇게 친절하고 긍휼을 베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잡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다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우리는
이 나라, 미국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수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 나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끝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던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 발끝에까지 지금 와 있어요. 이슬람 문제가 곧 우리 문제예요. 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심지어 이게 뭐예요?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 다 흩어보냈어요. 왜 그러냐? 모여 살면은 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맨 마지막 때 멜팅 팟이 돼갖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옛날에는 여기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가 돼갖고 그냥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영접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나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 요거 확신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뭐 세뇌해서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주신 거 기억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기억을 하며 아이들 잘 간수해야 됩니다. 아이들 잘 간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며 애국해야 돼요. 애국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게 그게 애국입니다. 애국. 그렇죠? 그래서 애국은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저 체제의 저 헌법, 저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게 뭐예요? 국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 이렇게 해서 남한 요 땅을 줬어요. 요 국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괜히 섣불리 이슬람 원리주의자를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많은 강간 사태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고 그럴 때 너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딱 깨끗하게 안 받아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다. 자, 이런 마지막 때가 참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때인데, 이 그림 보시면 좋으시죠? 예. 가장 스트레스 받는 때지만 사실은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우리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휴거돼서, 하여튼 어쨌든 이 세상의 고난 끝나고 휴거돼서 올라간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해보지 않아도 벌써 여러분 몇 번 했어요. 1초에 아마 몇 번 할 거예요. 그 눈 깜짝, 트윙클링 오브 안 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내 아버지나 그래서 내 장모님이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 다시는 썩고 늙고 그렇죠 죽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니,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고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나의 내적인 그런 성찰하고, 그렇죠? 아이들 잘 건사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유지하고, 그런가 나팔 소리가 나면 같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